이번 편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 텍스칼로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전 소재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그 문화적인 요소의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소재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둘러보고 가서 또 책도 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서점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독립서점을 가면 늘상 저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발견한 매거진들이나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죠. 앞에 메모지가 있었던 부분에 남겨진 글들을 보면서 책을 한 권을 산다거나 거기에 따른 가방이나 다른 굿즈들을 산다거나 하는 거에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강원도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독립서점들이 책이 또 라인업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성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살펴보면서 매출 데이터나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무서웠었어요. 그 이유가 소재동의 문학적인 또는 도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저희가 풀어감에 있어서 이 아이템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라는 건 있었는데 이걸 과연 매출로 연결을 통해서 운영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도서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첫 번째로는 익선동 때 201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만화 가게라고 해서 그래픽 노블 위주를 큐레이션했었던 시스템을 풀어갔었는데 대전 소재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만화 가게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들어서 풀어가기에는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기에 전 단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만큼 많은 수요가 있었던 상황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다두다라는 브랜드의 독립서점도 근처에 크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소재동을 오는 고객들은 어떤 캐릭터일까? 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소나를 설정하다 보니까 소재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전 사람들이거나 또는 청주, 세종, 인근의 지역 사람들도 있지만 부산이나 서울에서 동네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성심당 빵집 그 쇼핑 봉투를 들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독립서점을 서울권에서 있었던 형태가 아니라 그 여행객들이 즐겨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결국 책을 한 권을 사갈 수 있는 굿즈를 파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되기보다는 꼭 들려야 되는 스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문제를 인식했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매출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독립서점에서 책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인식들을 저희가 풀어갔던 게 그러면 차라리 쇼핑을 할 수 있고 굿즈를 사갈 수 있는 몰로 만들자. 그렇다고 하면 책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독립서점에서 시집을 산다거나 강원도를 가서 또 소설을 산다거나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의 굿즈를 사는 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두꺼운 책은 안 사요. 여행을 가기 때문에. 좀 더 얇지만 임팩트 있는 책들을 사면서 하나하나 여행지에서 즐겼었던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곤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소재동에 대한 서점도 결국엔 두꺼운 철학책을 판다거나 두꺼운 다른 책을 팔기보다는 얇거나 중간 사이즈가 되는 문학을 이야기로 하는 요소들을 풀어갔을 때 훨씬 더 굿즈의 역할로서 독립서점들의 역할을 연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인식을 그런 방법으로 좀 저희는 풀어가게 되었었고 그렇다면 굿즈라면 쇼핑을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독립서점 왔을 때 저는 좀 불편했었던 것들이 너무 조용한 거 있죠. 저는 그 소사이어티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독립서점들이 많은데 가면 뭔가 조금이라도 떠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또는 아기를 데려가면 절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유쾌하고 즐겁게 풀 수 있을까? 조용히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지역에서 보여지는 굿즈나 패션에 대한 아이템이나 다른 키워드의 상품들을 본다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상품을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식에 대한 전환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단계를 그렇게 풀면서 공간에 대한 요소에서도 진입장벽을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들을 풀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굿즈를 쇼핑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쇼핑을 한다라는 개념이면 사실 마트처럼 마트 문이 열리죠.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가기 위해 입구에 문이 하나 있어요. 덜컹 열리고 그 다음에 메인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즌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런 관음에 이제 다른 굿즈들이나 다른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상법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도서 같은 경우도 그 지역 문학에 관련된 요소들을 좀 담고 있고 시나 소설이나 만화 위주로 조금 더 담아준다면 사실상 조금 더 편하게 소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대한 아이템을 책으로 연결시키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저희가 브랜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막 고민하다가 마트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생선 코너나 다른 코너들을 봤을 때 보면 그 바코드가 있어요. 제품에 바코드가 있고 그 밑에 날짜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책이나 굿즈들이 하나의 마트 안의 상품처럼 담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그 마트에서 표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칼로리라던가 유통기한이라던가 사용법, 먹는 방법 이런 등등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스를 갖고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굿즈에는 바코드가 기재돼 있어요. 표기에 바코드가 있고 그 바코드에 따라서 다른 그 캐릭터를 부여해서 캐릭터 시리즈에 맞는 네이밍과 기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넣어서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양식 그래서 마음이 살찌는 공간이다. 그래서 텍스트 칼로리라고 하는 브랜드 명칭을 저희가 정의하게 되면서 그 마트 컨셉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네이밍에서부터 연결해서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베데라 민족 그 슬로건도 있었죠. 치킨은 살을 안 쪄, 네가 살쪄 라고 하는 되게 재미난 유쾌한 멘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다 라고 하는 텍스트 칼로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텍스트 칼로리를 조금 더 편하게 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위치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매장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소재동을 이루는 메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소재동을 이루고 있는 그 블럭 조금 더 하단부에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골목이고 골목이 굉장히 얇고 길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었어야 됐습니다. 소재동은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회색 도시였어요. 그래서 텍스트 칼로리가 갖고 있는 컬러는 눈에 엄청 띄어야 된다. 회색 도시에서 제일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의 원색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트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어떤 색깔이 좀 주로 이루고 있을까? 그래서 마트를 찾아보면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을 주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오렌지색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소들을 서브 컬러로 가지고 가고 옐로우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골목 안에서도 눈에 굉장히 띄는 부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이 이미 텍스트 칼로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을 좀 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살이 찐 느낌에 대한 걸로 뭔가 로고 타입을 만들게 됐었어요. 이 칼로리를 표현하고 싶었었고 마음의 양식에 대한 단계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전화가는지 이런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라는 브랜드나 카카오도 성장 기점에 있어서 많은 OS나 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다가온 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두 개의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역할 중에 제일 큰 건 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캐릭터들이 있었고 이모티콘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활용도를 넓히게 되면서 이모티콘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이모티콘이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처럼 샵이 구성이 되면서 다양한 인형들이나 굿즈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재동을 이루고 있었던 텍스트 칼로리도 단순하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한 두세 가지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라던가 다양한 저희가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동물들을 통통하게 살이 어른 모습들로 드로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제품들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면서 캐릭터를 통해 큐레이션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조금 더 편안한 부분들로 만들게 되었었고 제품들도 그 캐릭터들을 담아서 에코백이라던가 티셔츠 그리고 뭐 연필, 볼펜 그리고 모빌
소재동에서 촬영할 수 있는 뭐 일회용 카메라, 엽서 등등의 정말 다양한 굿즈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본 브랜드 중에 제일 많이 굿즈를 담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즈를 진열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마트에서 보여주는 뾱뾱이 방식과 비닐 패킹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뭔가 보여주길 바래서 마트 문을 덜컹하고 열고 지나가게 되면 메인으로 벌룬이 하나 있어요. 그 벌룬은 저희가 만들었던 그 메인 캐릭터가 가운데 상징적으로 있고, 그 캐릭터를 기준으로 돌아서 가면 왼쪽 편에서부터의 굿즈, 그리고 정면 그 캐릭터 뒷면에서도 굿즈들이 마트 컨셉을 이루면서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개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절대 못 나가는 개미지옥인데 그 나선형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책을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큐레이션된 책들을 진열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일어서서 편하게 보는 것보다 앉아서 더 확 편하게 뭔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책에 대한 진열 방식이 너무 높은 서 있는 사람의 진열 방식이 아니라 앉아서도 옆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보고, 하단부에는 스탁했었던 책들을 꺼내서 뭔가 구매를 하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 부분들을 진열하는 가구에서 그 요소들을 다 밀집하게 됐습니다. 책을 선택하고 하단부에서 새로운 책을 꺼내고, 그리고 잠깐 쉬어가면서 걸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거기에 따른 메모나 큐레이션에 대한 글들을 보고 하는 요소들을 하나의 긴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긴 테이블을 총 3개를 제작했습니다. 3개 정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S자로 보통 슈퍼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미지옥처럼 결제할 때까지 나갈 수 있는 동선이 거의 원형 방향처럼 한 바퀴를 다 돌게 만들듯이, 저희도 굿즈를 본 다음 책을 보면서 거대한 초대형 풍선을 지나서 이제 그 책을 마주하고 또 다른 중고책까지 마주해서, 그 다음에 F&B 관련된 책과 관련된 음료나 디저트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슈퍼마켓과 동선이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졌어요. 개미지옥처럼 뒤돌아오지 못하고요. 뒤돌아오면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똥물게 나가서 이제 점진적으로 뒤로 돌아서 나가게 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성과는 체류 시간이 다른 독립서점보다 한 3배 정도 더 길었었어요. 구경할 거리가 있는 편집샵처럼 구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잠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도넛을 사 먹는다거나 관련된 디저트를 사 먹는다 보니 그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들이 저희가 이룬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 다른 독립서점보다 매출도를 조금 더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희가 무게를 잡고 소재동 또는 충청도, 대전에 대한 키워드로만 그런 독립서점을 풀어갔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공간으로 보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블로거들을 보면 어느 상점을 갔다가 어느 가게에서 뭘 먹었다가 그리고 디저트를 먹고 꼭 텍스트 칼로리 가서 굿즈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선 설계가 나오게 되는 부분으로 고객들이 즐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류 시간과 그리고 동선 중의 일부가 꼭 명확하게 하나 들려야 되는 스팟으로 전개됐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큰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종 목표로 잡았었던 게 텍스트 칼로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단순한 독립서점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나 지역을 대표해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목표를 갖고 브랜드를 설계하게 되었고, 그 브랜드가 공간이랑 결합되고 컬러랑 캐릭터와 결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을 맞이했을 때 그런 상징적인 요소로 전개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논산이라던가 다른 지역을 풀어갔을 때도 저희에게 마스터 플랜을 요청을 할 때 텍스트 칼로리가 같은 브랜드로 추가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주세요 라거나 마스터 플랜 내에 텍스트 칼로리처럼 관광화될 수 있는 특성의 캐릭터가 부여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턱을 낮춤으로써 캐릭터의 전환을 함으로써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게 됐었던 것들도 저희에게는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동을 방문하면서 하나의 또 들릴 곳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에 재미있는 부분으로서도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체류하는 시간들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이 부분이 저희가 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그게 디저트 브랜드가 됐던 문화적인 브랜드가 됐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꼭 F&B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서점이라던가 편집장을 풀어갔을 때 저희의 솔루션들이 하나의 키가 돼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